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마음자리 미술치료사 문주입니다. 오늘은 미술치료사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 어쩌면 오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미술 치료만 연구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색채 심리라든지 강의를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날 선생님들이었던 거예요, 대상자분들이.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맡고 계시는 학생들, 저학년 친구들이 그린 그림을 수업 시간 중에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림을 해석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물론 강요를 하신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수업이 더 재밌지 않겠느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속으로는 굉장히 화가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술 치료라는 것을 타로점을 보는 것처럼 그림을 딱 그리면 내 마음 좀 맞춰봐,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둘째 아이하고 미술 치료를 하고 있으면 그 어머님께서 큰아이의 그림을 가져오시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만나본 적이 없는 아이죠. 그런데 우리 큰애가 요즘 제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얘가 벌써 사춘기가 왔나요? 아니면 얘 그림 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선생님, 얘 어때요? 라고 하면서 그 아이가 그린 그림을, 그것도 실물도 아닌 카메라로 찍어서 휴대폰을 저한테 열어서 보여주시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정말 정서적으로 아픈 아이인지 건강한 아이인지 평범한 아이인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그림을 본다는 건 그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주제로, 왜, 어떻게 그렸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타로점과 뭐가 다른가? 사실은 한편으로는 미술 치료가 그만큼 대한민국에 잘 알려지지 않았고, 또 알려졌다 해도 이렇게 제가 첫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송이나 매체에서 그림을 보고 해석해주는, 마치 그림 검사, 투사 검사 기법이 미술 치료의 전부인 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인상이 지금 사실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미술 치료사 선생님들도 아마 현장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실 거예요. 어떤 흥미나 재미 위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이가 아프지도 않은데 궁금해서, 흥미를 위해서 내과 병원에 가서 청진기 좀 대주세요, 선생님, 얘 어디 아픈가 좀 봐주세요 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미술적 재능이 궁금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미술 선생님을 찾아가셔서 우리 아이 그림 좀 봐주세요 라고 하실 수는 있죠. 그러한 부탁이나 그런 의뢰는 미술 치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뢰가 되는 요구사항이세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좀 기분도 나쁘고 너무 무시당하는 것 같고, 이 학문 자체가 또는 제 직업 자체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언짢고 그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지금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충분히 되어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고, 어쩌면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인식을 개선해야 되는 것이 또 저 같은 미술 치료사가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그냥 미술 치료에 혹시 관심만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러한 그 호기심, 그냥 그림을 해석하고 맞춰봐라,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미술치료사 선생님들도 좋게 거절을 하시면 좋겠어요. 또 그거를 마치 미술치료사의 역량으로 생각하시고 가져와 보세요, 제가 다 봐줄게요, 종종 계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그림만 보고도 모든 걸 다 맞출 수 있는 거의 심령술사와 같은 능력자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셔서 실제로 그림만 보고도 뭔가를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은 그건 미술 치료사의 윤리적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미술 치료사분들을 만나셨다면 다른 분을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일들이 자주 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뭔가를 맞추고 검사를 하고 알려주는 걸 왜 이렇게 좋아할까? MBTI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성행된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MBTI는 실제로 칼융이 개발한 게 전혀 아닌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이유가 있는 것도 같아요.
네, 더 이코노미스트에서 제가 퍼온 기사인데요. 한국의 점술 시장 규모가 37억 달러, 즉 4조 7천억 원이란 내용입니다. 이게 2018년 기사니까 지금은 훨씬 더 커졌을 거라 예상되고요. 이 규모가 인터넷 TV 포함 영화 산업이 버는 액수의 2배가 넘는다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는데요. 무속신앙은 역사적으로 한국의 아주 오래된 토착 종교입니다. 무당으로 불리는 사람이 신령과 인간을 존재하는 종교이고 그 기원은 샤머니즘 의식에서부터 찾아볼 수가 있죠. 특히 한국인에게 중요한 거는 복을 받는다는 건데요. 바로 이러한 기복심송이라는 것이 칼융이 말한 집단 무의식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네, 이상 오늘은 미술 치료사로서 제가 받는 오해나 또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미술 치료에 대한 어떤 좀 왜곡된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